사랑해요라고 염려 마세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그냥 그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렸어요. 조금 뭔가 느낌이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제 자신을 학대를 하고 나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이고, 또 한 번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틀린 거고 내 결정이 옳아. 안녕하세요, 다사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도를 갔다 와서 인도에서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암이 훨씬 더 커졌고, 항암을 받고 있었던 것마저도 이제 더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 그리고 수술마저도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일하게 남은 건 방사선 치료인데 굳이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대구로 내려오게 되는 그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나름 잘한다고 잘 살고 싶어서 인도까지 갔는데 결국 제가 바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더한 좌절, 더한 두려움, 그리고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 그런 심정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원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원 주치의를 찾아갈 때도 아주 많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아유, 이 의사가 나를 뭐라고 느낄까? 받아주기는 할까? 그리고 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뭐 아주 많은 그런 생각들 속에서 다른 여지가 없어서 원래 진단을 내린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근데 크게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무뚝뚝하게 제 차트랑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시 전신 검사를 하고 본인이 다시 판단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응급으로 또 전신 검사를 하고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서울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울에서는 수술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난 이후에 대구에 있는 의사는 수술을 해볼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섬세한 수술이 필요해서 로봇 수술로 수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뭐 망설일 것도 없죠. 위에서 나름 좀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구에 내려온 상황인데 뜻밖에도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때는 뭐 항암을 하고 뭐 수술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전처럼 그렇게 빠득빠득 우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똥덩어리 짓은 더는 못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로봇 수술과 개복 수술의 차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미쓰고 개복 수술을 하면 엄청나게 수술 흉이 남을 텐데 로봇 수술을 하면 섬세하게 수술도 할 수 있지만 그 흉에 대한 부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뭐 망설일 게 없었죠. 그래서 로봇 수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기로 하고 이제 수술 준비 뭐 전 과정을 하고 수술하기로 한 전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레지던트하고 인턴 분들께 수술 사전 설명, 그다음에 수술 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수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이런 사전 고지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수술 그 서명란에 사인을 하고 그날 밤을 보내는데 잠이 좀처럼 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것 같아요. 제가 다음날 두 번째 수술 타이밍이었는데, 앞에 수술이 되게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뭐 금방 끝나고 재수술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앞 수술이 좀 상황이 복잡했는지 한 3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술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하염없이 대기를 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온갖 생각들이 다 스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부터 해서, 뭐 그렇게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런 느낌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간호사가 이렇게 간이 침대를 끌고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내 수술이 이제 시작이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환자복 벗기고 이제 수술 가운 입히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모두 씌우고. 그러면서 이제 간이 침대 위에 누우라고 하는데, 누워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삼촌과 엄마 얼굴을 쳐다보는데, 참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분들께 뭐 평생을 살면서 제대로 내 따뜻함을 표현하고 산 적이 없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 순간 아주 굉장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사랑해요라고, 염려 마세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그거를 내뱉는다라는 게 좀처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수술이 마취했다가 못 깨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어쨌든 소가리를 끙끙 하면서 이제 수술 대기실까지 왔죠. 이제 거기에서 가족들이 이제 제 손을 꼭 잡고 잘 하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웃으면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잘 받고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사랑해요라는 말을 못했어요. 아유. 그리고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수술대로 옮겨졌죠. 바닥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마취 시작합니다라고 하고, 하나, 둘, 셋, 뭐 숫자 몇 번 세고 나서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장장 한 10시간 이상 수술을 하고 회복실로 옮겨졌고, 그리고 나서 또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됐죠. 이제 그때 마취해서 깨고 나서 일반 병실로 옮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폐운동, 너무 장시간 이제 자가 호흡을 한 게 아니라 기계 호흡을 하다 보니까 폐 기능을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해야 돼서, 수술 직후에 바로 한 2시간 정도 폐호흡을 하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이렇게 후후 부는 폐운동하고 또 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토해내는 이런 상황들을 살려니까 몸은 몸대로 아파 죽겠고 잠은 잠대로 쏟아지고, 그러니까 수술이 한 10시간 정도, 그다음에 지연이 돼서 들어가서 10시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자정이 넘어서 이제 제가 일반 병실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도 잠이 쏟아지는 시간인데, 또 2시간을 간신히 버텼는데 그 과정에서 온몸에 또 열이 올라서 더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내릴 때까지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래서 거의 동틀 때까지 뜬 눈으로 막 저희 가족들이 막 저를 깨운다고 생 난리 고생을 피우고, 이제 열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내려져서 이제 잠이 들게 됐죠. 그리고 깨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듣게 됐는데, 당연히 자궁을 적출을 했고, 그 다음에 서해부의 그 림프절에도 전이소견이 보여서 거기 림프절을 다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척추 쪽에 동맥 주위에 있는 림프절을
3분의 1만 남기고 거의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난소 2개를 다 적출을 하고, 맹장도 적출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 수술 상황이었대요. 그 다음에 워낙에 이제 장기들의 그런 유착도 심해서 수술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다고. 어쨌든 수술은 잘 됐고, 회복 잘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세상에 새로 태어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어렵사리 새롭게 얻은 이 생명을 정말 잘 살고 싶다라는 그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빨리 회복을 하려고 가진 애를 다 썼죠. 한 침대에 한 이틀 반 정도 누워 있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어떤 이렇게 하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걸어서 나가서 처치를 받는 상황,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걸어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근데 안에 장기를 몇 개를 적출을 해서 그런지 걸어 다닐 때 이렇게 허리가 잘 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면서 어쨌든 좀 빠른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썼는데, 한 이틀이 좀 더 지난 상황이었나? 걸어 다니는데 왼쪽 다리가 꼭 남의 다리 같은 거예요. 이렇게 눌러도 감각이 없고, 다리가 너무 무겁고, 그 다음에 어떤 다리의 통증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런 몸의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회진을 돌 때 주치의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수술을 할 때 왼쪽 다리의 미세신경이 조금 끊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세신경이 끊어졌다라고 그러면 뭐 의학 상식이 없는 터라 그럼 다리를 못 쓰는 거 아니냐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온갖 생각을 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미세신경이 다시 복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툭 던지시고는 가셔요. 그런데 결국 겪어야 될 거는 전데, 그게 다리를 들어 올리고 싶어도 이게 잘 들어 올려지지도 않고, 걸을 때도 다리를 질질질 끌면서 걸어야 되고, 뭐 돌아온다라고는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또 모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어떤 현상을 겪게 되니까 또 그런 막연한 두려움, 암 진단 받을 때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 또 크게 느껴졌어요. 이제 또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그래 돌아온다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서 상황을 빨리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퇴원을 해야 될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을 자궁적출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 소변줄을 꽂고 있었고, 퇴원을 하려면 소변줄을 빼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광 기능이 제대로 이렇게 회복이 됐는지,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좀 자극이 가니까, 그리고 소변줄을 일주일 정도 꽂고 있었으니까 그 기능이 이제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소변줄 옆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잠금쇠를 잠그고 오줌이 누고 싶은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풀고 하는 이제 그 상황을 연습을 하는데, 잠가두고 한참이 지나도 소변이 마렵다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시도를 하고 간호사님이 몇 번을 와서 상황을 체크를 하고 해도, 며칠을 그 연습을 해도 정말 소변이 누고 싶다라는 느낌이 1도 안 들어서 자꾸 시간은 지나가니까 그 이제 주치의가 아무래도 방광 무력이 좀 심한 것 같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자가 도뇨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가 도뇨요?
그러니까 스스로 요도에다가 관을 넣어서 소변을 빼내는 그 상황을 살아야 된대요. 뭐 하루에 6번에서 7번 정도. 그래서 그냥 뭐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서 자가 도뇨하는 그 방법도 교육을 받고, 어쨌든 혼자 그런 상황들을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매일 한 6, 7차례 소변을 스스로 빼내야 되는 게, 그 상황이 참 낯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소변, 뭐 그런 거에 대한 선입견, 뭐 그런 것도 있고, 손에 묻고 막 주변에 막 이러고 있고, 그 스스로 소변을 빼내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오는, 그런 불편한 느낌들. 어쨌든, 하루에 6, 7번씩 그 자가 도뇨를 하는 그 상황을 한 100일을 살았어요. 100일을. 그래서 그 100일 동안 당연히 외부에서 이렇게 고무관이 요도를 통해서 들어오면 아무리 깨끗하게 소독을 한다 그래도 균이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성 방광염 이런 것들이 와서 막 피가 막 나오고 하니까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고열에 시달리고 그런 상황을 한 몇 차례 겪고, 한 100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어떤 스스로 오줌이 누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넣어보는, 그러면 조금씩 소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기능이 100%는 아니지만 한 80%까지는 돌아왔던 것 같고,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후에 치료 계획이 세워졌는데 12번의 항암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자궁, 난소, 그 다음에 서해부의 림프절, 대동맥 주위의 림프절의 3분의 2 이렇게 다 떼내고서도 항암 치료를 12번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좀 아찔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나 제거를 많이 했는데도, 저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해도 한 5번에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한 12번을 해야 된다니까 첫 느낌이 이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완전히 뭐 암세포 씨를 말려야 된다. 뭐 어디에서 돌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 암은 예후가 안 좋아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수술하고 나서 회복기를 또 길게 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수술하고 한 달 안에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방광무력증이 와 있는 데다가 왼쪽 다리 미세신경이 끊어지고, 뭐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3주가 지나고 이제 첫 번째 항암을 하려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항암을 하는데 자가도뇨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항암제를 맞으면서 헛구역질을 하면서 자가도뇨도 하루에 6, 7번씩 남이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모든 상황이 다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불면서 그냥 그 상황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일정으로 첫 번째 항암제를 맞고, 그 다음날 저녁쯤이 됐는데 이제 머리가 조금 자라 있었거든요. 인도 갔다 와서 한 2달 정도 지난 상태라서 머리가 한 요 정도씩 자라 올라와 있었는데, 첫 번째 항암제를 맞고 그 다음날 저녁쯤 됐는데 요렇게 머리를 뽑으니까 쏙 빠지더라고요. 베개에도 자꾸 머리가 묻어나고, 짧은 머리가 자꾸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니까 뭐 그때 뭐 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다가 그래서 아주 이렇게 큰 수건 깔아놓고 제가 그냥 그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렸어요. 한 2시간에 걸쳐서 전체 있는 머리를 다 뽑아버렸는데, 지금 와서 느껴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제 자신을 학대를 한 거죠. 조금 뭔가 느낌이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제 자신을 학대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의 한 3일을 거의 죽어서 잤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항암까지 3주의 시간이 있는데 거의 보름은 못 먹는 상황이고, 이제 남은 한 보름 정도를 아주 맹렬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여전히 뭐 방광 상태든지 다리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 속 장기의 상태라든지 그런 모든 느낌들이 그렇게 아주 좀 빠르게 호전이 된다라는 느낌은 못 느꼈었고, 왜 이렇게 더디지? 라는 느낌이 컸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게만 느껴졌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번째 항암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를 했고, 이미 선입견이 작동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못 살겠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느낌이고, 항암 받다가 죽는 거 아니야, 정말 항암 받다가 죽을 수 있겠다, 안 받으면 안 될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죽지 못해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항암도 정말 울며 불며 했죠. 두 번째 항암이 이제 거의 끝나갈 시점쯤 아침에 그 주치의가 회진을 도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또 한 번의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저 항암 치료 안 받을래요. 항암 치료 받다 죽을 것 같아요. 받기 싫습니다.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제 맞은편에 이렇게 의료진들이 쭉 있잖아요. 표정이 얘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런 표정이었어요. 몹시 당황들 하시면서 다 저를 뜯어 말리시는데, 너무 그 상황이 익숙하잖아요. 인도 간다 했을 때도 다 뜯어 말렸는데 항암 치료 안 하겠다 하니까 또 다 뜯어 말리고, 그 주치의가 얼마나 저를 설득을 하시는지. 근데 그게 또 말을 듣나요?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그래서 몇 번을 저를 찾아오셨어요. 항암 치료 받으라고. 그래서 달래도 보고 설득도 하고 안 되니 화도 내시고 다양한 방법을 쓰셨지만 결국 통하지가 않고, 그 주치의가 제게 이렇게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상황이었죠. 저는 또 신이 났죠. 죽기보다 받기 싫은 항암 치료, 이제 의사도 기부업을 했으니 안 받아도 되고, 대신에 의사가 정말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이상 있는 부위는 다 수술로 제거를 했지만 예후가 몹시 안 좋은 아니다. 그래서 12번의 항암 치료를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니 뭐 상황이 어쩔 수는 없지만 진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검사 때 놓치면 안 되고. 저는 뭐 알겠다, 자신만만해 하면서, 이미 뭐 속에서는 그래요. 이미 난 암이 없는데 뭐. 당신이 염려하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당신의 결정이 틀린 거고 내 결정이 옳아. 이러한 느낌으로. 왜냐면 그 느낌이 강하게 든 게, 수술하다가 왼쪽 다리 신경이 끊어졌고 방광 무력증이 왔잖아요. 근데 그게 의사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제게, 저 의사가 수술을 잘못했을 거야 내지는 나한테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라지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확인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제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12번의 항암 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승자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짐을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전체를 돌이켜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어쩜 저래? 이런 느낌을 주는 상황들이 참 많잖아요. 삶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산다라는 게 뭐 이런 부분들을 소위 정신 차린다라는 표현들 많이 하죠. 정신을 차린다라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장면이 아니구나, 만만치 않은 거구나 라는 느낌이 좀 다시 한번 크게 있고요.